무브를 하실 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브를 키시고 끝점을 잡으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움직여서 비대칭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케일을 해볼 거니까. 자, 하셨으면은 얘를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셔서 스케일을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배율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한글판에선 배율이라고 되어 있고 영문판에서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을 이렇게 해보시면 입체인 경우에 이렇게 총 26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나와요. 녹색 점이 이제 녹색 포인트가 컨트롤 포인트인데, 이렇게 잡아서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길이가 조절이 되고, 자, 요 가운데 있는 점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움직이면 그쪽 축 방향으로 비율을 늘리고 줄이고 해줘요. 스케일을. 그 다음에 모서리 가운데에 있는 모서리 있죠. 가운데 있는 중심점 요 끝에 여기 총 4개죠. 이렇게 8개 이렇게 12개구나. 요렇게 4개랑 요렇게 4개랑 요렇게 4개가 있죠. 12개가. 그걸 자꾸 움직이시면 대각선이 잡혀. 대각선. 얘를 잡으면 대각선 여기가 잡히고, 얘를 잡으면 대각선 저기가 잡히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비율을 여러분이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줄이고 싶다, 뭘 잡았든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줄이고 싶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그냥 이런 비대칭 모양이 아니고 그냥 이런 박스다 그러면 우리가 푸시 앤 풀 가지고도 얘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지만, 박스인 경우에 한해서 배율을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모서리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대각선 반대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모서리를 잡으면 아까 전에 우리가 Shift를 눌렀던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어디로 움직이든지 얘 비율이 안 깨지고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대각선을 잡으면. 자,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박스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얘가 그 사이에 껴 있어요. 이렇게 얘가 껴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얘를 딱 이 사이에 크기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케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이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스냅을 잡아 주시면 딱 맞춰서 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크기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서 Shift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렇게 대각선을 잡고 이렇게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하실 때, 자, 지금은 이 컨트롤 포인트에서만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뭐 예를 들면 여기를 잡으면
여기 이 자리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거를 그 기준이 되는 저 안 움직이는 저 점을 가운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면 가운데 이렇게 점이 생겨요. 빨간색으로. 그 상태로 늘리고 줄이고 해보시면 이렇게 양쪽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 빨간색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드를 해제하고 싶으면은 중심점 모드를 해제하고 싶으면은 컨트롤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이해되죠? 스케일 쓰는 방법. 김용민? 네. 지금 온 거 용민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스케일 말고 또 있는 게 여기 옵셋이 있습니다. 옵셋. 옵셋은 여러분이 면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외곽의 선 있죠. 이 선에 대해서 적정 간격을 떼거나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줄 때 써요. 옵셋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실제로 건물을 올리고 가구를 만들면서 써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에서는 옵셋이란 기능이 도형의 맨 외곽에서 외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선을 안쪽으로 들여서 일정 간격으로 들여서 형태를 만들거나 늘려서 만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줄자, 가이드라인 지난번에 했었죠. 가이드라인 기억나요? 기억나죠? 자, 이 줄자를 눌러서 이렇게 뽑아내보면, 자, 이 가이드라인을 뽑는 방법은, 줄자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평행하게 뽑아내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뭐뭐예요? 이 치수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태그 만드시면 돼요. 태그 만드시고 이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치수에다 넣을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태그 없음, 여기 아이콘이 여기 있을 거예요. 태그 없음 아이콘이. 이걸 누르셔서 치수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장점이 뭐냐? 내가 치수를 빼고 바깥으로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될 때 이 치수 옆에 있는 이 눈알 모양을 콕 찔러주면 치수가 사라지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 형태를 변경을 하면 그거에 따른 얘 크기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가 되게 쉬워지죠. 태그를 어떻게 쓰냐면 건축에서 태그 쓰는 건 또 좀 다르지만 인테리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아이콘이 있고 폴더 아이콘에 플러스 있는 게 있죠. 여기에서 태그 폴더를 추가를 해줘요. 태그 폴더를 추가를 해주고 얘 이름을 1F 이렇게 넣어요.
1층.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1층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면, 태그 폴더를 한 번 더 넣어주면 1층 안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치수 넌 나와야지. 이렇게 들어가죠. 얘는 천정. 이제 천정을 태그 폴더로 만든 이유는 뭐냐? 여기서 이제 등기구, 뭐 에어컨 이런 식으로 또 나눠주는 거예요. 태그를. 그 다음에 1층에 천장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원F 찍고 태그 폴더 한 다음에 벽체 또 태그 폴더 말고 태그 폴더 바닥 이렇게 하겠죠. 이게 이제 CAD랑 호환이 되는데, 요게 CAD로 가져가면 레이어가 되는데, CAD랑 레이어를 똑같이 이름을 해놓으면 훨씬 편하게 되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씁니다. 태그 폴더와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2층이 있으면은 EF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그때는 EF 해가지고 하나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뭐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벽체를 세우고 바닥을 만들고 천장을 덮으면 약간 이렇게 안쪽에 공간이 있어도 바깥쪽에서만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 안쪽을 들여다보고 수정을 하고 싶으면 천정을, 자 이거 박스 가지고 한번 봅시다. 천장 이 태그 폴더에 천장 이렇게 에어컨 등기구가 있을 거고, 여기에 만약에 뭐 석고면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천장이 넓은 이제 천장을 친 면이겠죠. 얘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태그를 주면 여기서 이것만 감추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수정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단순히 감춘 걸로. 참 스케일에서 또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스케일에서 빼먹은 게 있는데, 면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스케일을 눌러보면 이렇게 점이, 컨트롤 점이 8개만 나와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늘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중앙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이런 모양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자, 스케일이랑 태그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각도기를 이용을 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뽑히죠. 근데 이 각도기를 이용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뽑지 않고 각도만 재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 상태로 재보면 이렇게 각도만 나오고, 23.4도라고 이렇게 여기 떠 있죠. 그래서 각도기로 각도를 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도 재는 거 외에 다른 기능은 크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L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건 텍스트
레이블이에요. 영문판에서는. 이게 뭐냐면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여기서 처음에 이런 명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두 번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안내선, 지시선을 이렇게 뽑아주고, 이렇게 지시선을 뽑아주고 요 면의 면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한번 적어봐요. 뭐 이렇게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윗면이 나중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을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야 될 부분을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죠. 여기다 표시를 해서. 자, 얘에 대한 거는 기본 트레이에서 보면 트레이에서 보면 여기 글꼴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글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은 보면 크기에서 이쪽은 보면 픽셀 크기로 글자 크기를 정해주는 거고, 이쪽은 글자의 높이를 가지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글꼴은 이쪽에 있어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축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축. 영문판에서는 엑시스인데 축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자, 이 엑시스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축 있죠. 요 축. 요 축을 돌려주는 애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비행기 만드는 거, 비행기 만드는 거를 이제 축을 돌리는 것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볼 건데, 자, 왜 비행기를 종이접기 하듯이 접을 때, 종이 비행기를 만들 때 왜 축을 돌려야 되는지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종이접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 선을 하나 긋고 그 선을 가지고 면들을 이렇게 로테이트 시키는 거, 그 선 그은 거를 따라서 그 선 그은 게 중심이 돼서 면이 이렇게 접혀 돌아간다는 거죠. 회전 반경을 가지고. 근데 만약에 축은 이대로인 상태에서 스케치업에서 그냥 계속 선만 그어서 돌리면 어떻게 되냐, 다 접고 나서 나중에 그대로 그 종이를 펼치듯이 펼쳐보면은 원래 종이 모양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중에 여기에 원점을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2000에 2000짜리 종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지금 뭐 엄청 늘어났네. 자, 이게 색종이라고 생각하고 종이 비행기를 접을 건데, 스케치업에서 뭔가를 접거나 해서 만들어진 모델링을 하려면 접히는 선을 먼저 그어주세요. 여기다가. 자, 종이 비행기 접을 때 보통 가운데 한번 접어주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접고 얘를 접어서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또 한 요쯤을 한번 또 접어서 넘기죠. 그쵸? 접고 넘긴 다음에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이 비행기를 종이를 접어서 만드는데, 뭐 가운데 손잡이라던가 두 겹으로 겹치는 데는 그냥 무시하고 종이 비행기 형태만 접는다고 하면 가운데 한번 접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든지 뭐 이렇게 접겠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 접을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접히는 선들이에요. 절반은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미러를 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먼저, 얘는 지금 축 방향으로 수직으로 여기 선이 가 있으니까 면을 다 선택하시고 Q를 누르셔서 로테이트를 하는데, 자, 이때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녹색으로 정렬이 되죠. 얘를 먼저 이렇게 세울게요. 이제 가운데를 딱 접는 거예요. 딱 접는데 완전히 90도로 딱 붙이는 게 아니라 한 82도 정도, 숫자를 여기다 쳐가지고 82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면을 얘를 기준으로 접어야 되는데, 접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여요? 앞에 꼭지가 같이 돌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종이를 펼쳤을 때 이상해져 있어요. 정확히 모델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축을 돌리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축을 어떻게 돌리냐면, 자, 축 요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이 기준이 될 선 있죠. 종이를 접을 때 기준이 될 요 선. 요 선을 끝을 클릭,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을 또 클릭하고 나머지 축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축이 이렇게 돌아갔죠. 그쵸? 이 상태로 얘를 로테이트를 해줄게요.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 얘도 접으려면 축을 돌려야겠죠. 얘도 축을 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로테이트로 돌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종이 자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비율 그대로 접기만 한 거예요. 로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자, 다시 축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겁니다. 왜냐면 미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걸 눌러서 아까 그려놨던 원점 기록에 이렇게 갖다 그려주면 원점이 다시 되돌아왔죠. 이 상태로 얘를 하나 복사하세요. 비행기를 하나 복사하셔서 놓고 스케일로 미러를 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에는 미러라는 기능이 따로 없고 스케일로 미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반대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정확하게 미러를 시키고 싶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쳐주면 이렇게 정확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무브로 요 끝을 잡아서 옮겨서 얘한테 합체를 시켜주면 짠, 비행기가 만들어졌죠. 자, 비행기 한 번씩 다 만들어 보실게요. 축 바꿔가면서. 자, 이번엔 글자를 한번 해볼 건데, 축 변경하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 3D 텍스트 이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 보시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고 글꼴을 고를 수 있게 돼 있고, 왼쪽으로 정렬할 건지 오른쪽으로 정렬할 건지, 글자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정렬을 할 건지 요게 있는데, 요거는 딱히 뭐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뭐 굵게 할 건지 얇게 할 건지 이런 거 있고, 요 H가 글자의 크기예요. H가 글자의 크기여서. 교수님 혹시 그려놨다고 찾는 키가 뭐죠? Shift Z? 컨트롤 A 한 다음에 Shift Z 해봐요. 컨트롤 A까지 맞아. 컨트롤 A?
자, 그다음에 이 돌출은 글자를 바닥에다 그린 다음에 푸시앤풀로 들어 올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 채음은 요거를 해제하고 글씨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그냥 선만 나와요. 선만. 근데 여기서 채음을 누르고 돌출을 해제하면 이렇게 2차원 텍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출을 눌러주면 이렇게 입체 글씨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이렇게 쳤을 때 보통 우리가 이런 텍스트는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이런 사인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이죠.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이는데, 입체 문자 뭐 스카시 뭐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쓰이는데, 자, 그냥 벽면이 반듯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벽면이 반듯하지 않을 때. 특히 그냥 딱 구부러진 거 있죠. 뭐 이렇게 90도로 구부러진, 만약에 이렇게 90도로 구부러진 벽체에다가 여러분 휴강마렵죠 이렇게 적으려 그러면 그렇게 하려 그러면 얘를 가져와서 얘를 분해한 다음에 여기 따로 해가지고 요쪽에다가 로테이트 해가 여기 붙이고 여기에다 붙이고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벽이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아크로 여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세그먼트 좀 올려주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여기가 하얀색이고 여기가 이렇게 푸르스름한 색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뒷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뒷면인 면들을 선택해주고 면 반전을 눌러주면 원래대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글자를 새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스케치업에서 하려 그러면 요거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로 떼낸 다음에 한 글자 한 글자를 각도를 돌려가면서 붙여야죠. 그쵸? 아닙니까? 네. 맞죠? 이거를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어디를 가서 하냐? 맥스에 가서 할 겁니다. 맥스에서는 밴드라는 기능이 있어서 순식간에 얘를 굴릴 수가 있어요. 한번 깔끔하게 맥스로 가져갔다가 깔끔하게 스케치업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익히면서 이 글자도 한번 휘어보죠. 쉽게 휘는 방법. 자, 먼저 얘를 로테이트를 먼저 여기서 해줄게요. 자, 먼저 얘 여기다 이 벽에다 붙여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90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무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자, 지금 얘를 붙일 건데 여기서 보면 가운데점이 안 잡히죠. 가운데점이 안 잡힐 겁니다. 이거 가운데점 잡으려면 라인 하나 그어야 돼요. 여기다가. 자, 뭐 대충 이렇게 잡아 놓고
대충 이렇게 잡아놓고, 여러분 약 올리려고 이거 적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원해서. 자, 이렇게 자, 얘도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룹 만들기, 얘도 그룹이고 얘도 그룹이죠. 그러면 이 상태로 요거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 내보내기를 누르세요. 내보내기. 그 다음에 3D 모델에 가시면 요렇게 뜰 겁니다. 이때 파일 형식은 3ds 파일, 옵션은 요렇게. 자, 사진 찍으세요. 자, 영문판에선 임포트예요. 옵션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일단 내보내 볼게요. 바탕화면에다가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옵션 요대로 맞춰서. 자, 바탕화면에다 내보내고 맥스를 키세요. 바탕화면에 아마 3D 맥스가 있을 거예요. 맥스를 키시고 여기서 단위 확인했고, 맥스를 키신 다음에 얘도 이게 있습니다. 가져오기가 있어요. 아까 전에 내보내기가 익스포트라 그랬고 가져오기가 임포트라 그랬죠. 여기서 그러면 임포트로 여기로 불러와야겠죠. 맥스에서 임포트에서 아까 그 파일을 불러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컴포트 유닛 뭐 이런 건 안 눌러도 되고. 자, 이렇게 얘가 왔죠. 불러와졌죠. 파일에 임포트에 임포트, 파일에 임포트에 임포트, 여기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녹화를 안 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Alt 누르고 이 뒤에 박스, 우리 이 덩어리를 클릭을 하면 얘만, 글씨만 선택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그룹,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 그룹을 들어가셔서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글씨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씨만 이렇게 한 번에 선택돼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측에 보면 그룹 00이라는 이름이 있고 밑에 모디파이어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눌러보시면 아래로 드래그 앤 드랍 메뉴가 쭉 뜹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뜨고 여기서 알파벳 B를 누르면 B로 시작하는 애들을 위로 올려줘요. B로 시작하는 애는 밴드밖에 없습니다. 얘를 적용을 하신 다음에 이 각을 이렇게 줘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축을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주황색 선이 기주모라는 애인데 얘는 뭐냐면 얘가 어떻게 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있을 때 밴드를 할 때 어떻게 휘는지, 어떻게 말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X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면에 맞춰서 요 굴곡진 요 면에 맞춰서 못 넣겠죠. 그래서 이 기즈모를 돌려줄 거예요. 이 기즈모를 로테이트를 해줄 겁니다. 로테이트 하는 키는 여기 있어요. 셀렉트 앤 로테이트, 단축키는 2고 알파벳 2고. 자, 이 기즈모를 그냥 로테이트를 하면 얘가 통째로 돌아갈 겁니다. 요때 이 빨간색 축을 잡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숫자를 직접 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 자, 빨간색 축은 X축이라 그랬죠. 옛날에 모든 3D 프로그램에서 그랬습니다. X축을 90도를 돌려주면 얘가 돌아가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여기 X축에다 90도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글자 자체가 돌아가요. 글자 자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주황색 상자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보면 밴드라고 있는데
눈알 모양 옆에 삼각형을, 이 삼각형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즈모란 애가 나와요. 얘를 선택을 하고 X축으로 90 돌려주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 주황색 박스가 휜 게 방향이 바뀌었죠. 그 상태로 다시 이 기즈모 선택되어 있는 거 해제하고 탑뷰로 가서 T 누르시고 Z 누르시면 돼요. 탑뷰로 가셔서 앵글을 만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파닥파닥.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 면에 맞춰서 굴려주신 다음에 다시 얘를 스케치업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때 가져가실 때는 얘는 지워주시면 되고 글씨만 가져가면 되겠죠. 여기서 파일, 익스포트 셀렉티드 한 다음에 이렇게 세이브를 하셔서 이때는 설정 뭐 할 거 없어요. 세이브를 하셔서 스케치업에서 이 글씨를 다시 불러옵니다. 이건 지워주면 되겠고, 자 가져오기로 불러오면 돼요. 스케치업에서 가져오기로 불러오는데 여기서 옵션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3ds 얘를 선택을 하시고 옵션을 눌러보면 이런 게 뜨는데 옵션을 이렇게 맞추세요. 동일평면 병합에, 자 이거 사진 찍으세요. 동일평면 병합에 밀리미터로 맞춰주시면 돼요. 단위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얘를 가져오게 하시면 얘가 이렇게 딸려와요. 이렇게 딸려옵니다. 어디 딸려온 거야? 어디로 갔지? 어디 있니? 다시 데려와야겠네. 파일, 가져오기, 얘 누르고 옵션 확인하고 가져오기 해서 닫기 하고. 어디 딸려온 거야? 저기 조그맣게 있네? 왜 저렇게 조그매졌지? 엄청 조그맣게 얘가 왔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있는데 얘가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오겠죠. 자 글자가 이렇게 데려오면 글자가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막 쪼개져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장자리 부드럽게가 있어요. 가장자리 부드럽게.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 아니면 얘를 일단 한번 분해를 다 하세요. 2번 분해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선택 다 해가지고 분해를 또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요것만 되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부드럽게를 이렇게 바꿔주면 깔끔하게 떨어질 겁니다. 면이 왜 근데 정리가 안 됐지? 이렇게 구멍 난 부분은 얘로 연결해 주세요. 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요 글자랑 이런 것들이 지금 다 2번 들어가서 그래요. 이렇게 한번 막아주고, 면 같은 것들은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죠. 지우개질 하실 때 컨트롤 한번 눌러주면 이거 선 감춰주면서 소프트누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얘는 이렇게 됐고, 여기도 뚫려 있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는 다시 뭐 그룹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얘를 먼저 무브로 가져가 봅시다. 엄청 조그매졌네. 무브로 가져와서 한 요쯤 놓고, 얘를 요쯤 놓고 스케일로 비율 맞춰서 키워주면 되겠죠. 키워주시고 무브로 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얘가 배치가 이렇게 되겠죠. 딱 이 밴드라는 기능 하나 때문에 라도 맥스를 써주시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걸 하나하나 여기다가 따로따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붙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실습해 볼게요.